여러분의 꿈과 끼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평고등학교 교사 김영입니다. 자, 대입이라는 것을 커다란 장벽이라 생각하고 신나게 살고 싶은 10대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고등학교 기간은 2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인데요. 농어촌 특별전형이란 무엇일까요? 자,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농어촌 학생과 특별전형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농어촌 것을 알 수가 학생이란 있습니다. 법령상 지원 자격, 어려운 말이 나오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지역이라는 특색이 들어간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벽지 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전형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이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정원 내 특별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정원 내는 대학의 입학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 자격을 정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정원 외는 소득이나 지역의 차이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입학 정원 외 학생을 자율적으로 뽑는 전형입니다. 예를 들어 정원 외의 농어촌 특별 전형은 대학에서 해당 학력 입학 정원의 4%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발표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했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전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많이 살펴보실 텐데요.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원 자격일 것입니다.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유형 1과 2를 나누게 되는 기준은 농어촌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이나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얼마나 거주했는지 거주 기간 등이 됩니다. 자,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유형 1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부모님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유형 2는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유형을 간단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은 중고등학교 6년 연속해 가지고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유형 2는 초중고등학교 12년 연속해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다녔다는 것을 생활기록부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이 농어촌에 거주했다라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형 1과 2는 이렇게 지원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또한 어떤 학생들은 이런 질문도 하는데요. 자, 유형 1과 2를 모두 충족했을 경우 어떠한 유형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두 유형 모두 지원 자격에 포함되는 경우에 우선순위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유형 1은 대학별로 지원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나 부모님과 학생의 주소 변경 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대학교에 따라서 부모님의 농어촌 거주 확인을 위한 직장 관련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 초본상에서 부모님과 학생 모두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단 하루라도 거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서류와 내용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형 2로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지원 자격 유형이 다를 수 있는데요.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통해 지원 자격의 유형이 1인지 유형이 2인지 아니면
두 개 모두 가능한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학별 지원 자격 유형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유형 1과 2 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지원 자격이 부여되긴 합니다. 하지만 가천대, 서울시립대, 공주교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 자격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유형 1만 지원 자격을 한정하기도 하니까 꼭 지원 자격 유형을 모집 요강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모집 요강을 봤을 때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학의 입학처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어떤 학생의 질문인데요. 자,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후 농어촌 학교에 편입하여 마쳤는데, 자,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유의사항 중에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유형 1의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일부터, 유형 2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자, 시를 통해 지원 자격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학생인데요. 2009년 농어촌 소재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초, 중, 고등학교 12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유형 1과 유형 2의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입니다. 다음으로 B 학생입니다. 2008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초, 중, 고등학교 12년을 농어촌 학교에 다녔지만 중학교 1년 후 1년간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경우입니다. 어학연수 후 2학년에 편입한 학생입니다. 초중고등학교 12년을 농어촌 소재의 학교에서 다녔지만 연속적으로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 1과 유형 2의 1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입니다. 자, 다음으로 C 학생의 경우인데요. 자, 조금 전에 B 학생과 비슷하긴 합니다.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중고등학교 6년을 농어촌 소재 학교에 연속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유형 2를 충족시킵니다. 하지만 초, 중, 고등학교 12년 과정을 연속적으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 2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C 학생의 경우는 유형 1에 해당되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에 지원해야겠지요. 자, 다섯 번째 학생의 질문입니다. 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가 바뀌었는데 지원 자격이 충족되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자, 먼저 이러한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의 행정구역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적용은 지원자의 재학 기간 당시에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재학 기간 중 시로 승격이 되면서 읍면 지역이 동지역으로 개편될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전입에 의해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 그 학교가 농어촌 지역이 있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형 1의 경우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모두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지만 동일한 농어촌 지역의 행정구역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자, 예시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자, A 학생의 경우입니다. 자, 중학교 재학 기간 중 읍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중학교 재학 기간 중 거주지가 읍지역에서 동지역으로 바뀌고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거주로 인정이 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중학교 행정구역이 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중학교 재학 기간 중 농어촌 지역 거주가 되며 이 주소를 계속 유지한 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농어촌 지역 거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학교 소재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중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므로 농어촌 지역 중학교로 인정되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다면 고등학교 입학 당시에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학생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학생은 중학교 재학 기간 중 거주지가 읍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었고 그 이후 동일 지역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이 변했지만 이사 당시의 행정구역은 농어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거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시학생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재학 기간 중 거주지가 읍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 다른 농촌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재학 기간 중 거주지가 변했으므로 인정이 되고 이사한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므로 농어촌 지역 거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대학별로 지원 자격은 대학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지원 자격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입학처에 문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어촌 학생 지원 자격 확인서를 어떻게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학사나 UA 어플레이 통합회원 가입을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될 것인데요. 자,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서 학교 정보와 개인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입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 지원 확인서를 원서 접수 사이트나 입학처 홈페이지의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서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성을 한 요 서류에 대해서 학교장 직인을 받아서 우편으로 기타 제출에 대한 서류와 함께 동봉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대학에 따라서 지원자 확인서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대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참고용 서식에 작성한 경우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원서 접수 사이트에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같은 모집 단위에서 다른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해당 모집 단위의 지원군에 따라 변수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게 분명히 매력적인 전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꿈 갖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